자, 드디어 벤처캐피탈의 최신 동향을 담은 빅북 2025년 2분기 버전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번 보고서 그냥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벤처 생태계 전체가 아예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진짜 속사정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흐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 얼어붙었다? 아니요, 한 곳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둘째, 돌아온 자본이 아주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 있다는 점. 또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방식도 정말 창의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보고서의 저자 노힛 야다부가 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 분기의 이야기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 형태의 변화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던 벤처의 겨울이다 뭐다 하는 그런 낡은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는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특정 지점에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시장이 좀 느려졌네 하는 둔화가 아니에요. 아주 전략적인 재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니스 헤드라인만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요, 자본이 아주 조용히 그러면서도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특정 영역으로 전략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시장 왜 이렇게 차갑지?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아마도 모든 열기가 지금 한 곳으로만 뜨겁게 모여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설명하는 저자의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형 낙관주의. 이게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막 뜨거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관세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그 심리, 그 태도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중된 열기는 도대체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자본이 돌아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아주 명백하게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꽤 괜찮아요. 글로벌 벤처 펀딩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와,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퍼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전 세계적으로는 32%가 올랐는데 유럽은 오히려 24%가 빠지고 아시아도 19%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의 글로벌 회복세라는 게 사실상 미국 시장 혼자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무려 75%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스타트업들이 올해 딱 절반, 6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펀딩액의 4분의 3을 이미 끌어 모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거대한 AI 메가 라운드들이 있는 겁니다. 자본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 슬라이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AI 유니콘 기업들은요, 매출의 무려 24배에 달하는 가치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BAI 기업들은 어떻죠? 매출의 10배입니다. 거의 2.4배 차이가 나는 거죠. 투자자들의 돈과 확신이 지금 전부 AI로 향하고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특정 분야로 막 몰리고는 있는데 벤처 생태계 전체를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큰 병목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엑시트, 즉 투자금 회수 문제죠. 돈을 넣는 건 쉬워도 빼는 문이 좁으니까 시장이 아주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엑시트 하면 IPO를 떠올리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스타트업의 가장 흔한 출구는 단연 인수합병, M&A입니다. 전체 엑시트 건수의 거의 4분의 3,
약 75%를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이 M&A의 중요성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M&A 거래량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배나 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M&A가 얼마나 중요한 유동성의 창구 역할을 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거죠. M&A 말고 또 있습니다. 요즘 아주 중요한 새로운 탈출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정말 빠르게 떠오르는 대안인데요. 관련된 기회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벌써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어느 한 창립 파트너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생 운용사라면 이제 세컨더리 거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모두가 이 흐름을 좋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파트너는 이걸 두고 절박하면서 풍기는 냄새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M&A나 IPO 같은 엑시트가 아니라 그냥 기존 자산을 새로운 투자자한테 넘기는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구조적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반대 시각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둬야 합니다. 요즘 M&A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윈드서프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픈 AI가 3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구글이 바로 핵심 인재들만 24억 달러에 쏙 빼갔고요. 남은 팀이랑 기술은 또 다른 AI 스타트업이 인수했습니다. 한 회사가 세 조각으로 나뉜 거죠. 지금 AI 인재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M&A 방식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모든 변화들,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투자자, 즉 VC들입니다. 스타트업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 이제 VC들 스스로가 진화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LP, 그러니까 펀드에 돈을 대는 큰 손들이죠. 이들의 투자 성향이 아주 명확해요. 익숙한 곳으로의 회귀라고 할까요? 전체 자금의 무려 74%가 상위 30개의 이름 있고 검증된 대형 펀드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운용사들한테 간 돈은 고작 11%예요. 새로운 펀드한테는 정말 혹독한 겨울인 셈이죠. 자,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VC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가 없는 에버그린 펀드를 만들거나 여러 AI 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키우는 론업 펀드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토큰화 기술을 도입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VC의 모습을 넘어서는 정말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쫓다 보면 필연적으로 늦게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일이다. 맞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요, 단기적인 유행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겠죠?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본질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저자가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압박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일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시장은 분명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변화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느냐, 바로 그 점에 달려 있을 겁니다.